안녕하세요. 재테크관련 준수입니다. 이 부동산 때문에 왜 이렇게나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자금력에 한계가 있는 서민들은 요즘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돈만 많으면 집값이 오르던 내리던 간에 내가 살고 싶은 곳에 매매, 전세, 월세 어떠한 방식으로든 거주를 할 수 있지만 늘 한정된 자금으로 무언가를 선택을 해야 하는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지체하면 더 이상 집을 살 수 없을 것만 같은 초조함에 시달리면서 단풍이 물든 아름다운 강산을 구경하는 사치를 부리는 것보다는 중개사무소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매물들이 진짜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주말에 아이 손을 꼭 잡고 임장을 다니는 모습, 이제는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현재 우리는 정말 안타까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수도권에 집중되고 수도권에서 대학을 나온 지방 청년들은 수도권을 떠나 지방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한다면 패배자 취급을 당하는 것 마냥 지방령처럼 떠나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러니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은 늘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초미의 관심사에다가 정치, 경제, 사회를 모두 대변하고 있는 복합체라 불리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친한 지인을 만났습니다. 그 지인은 임대차 3법이 발표되기 직전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본인은 앞으로 사는 동안 이사갈 걱정이 없다고 제 앞에서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계약갱신 청구권이 만약 거절당하게 된다면 겁이 나지 않느냐 라고 물었더니 집주인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사 들어올 일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주인이 너가 살고 있는 집에 무조건 들어가서 살아야겠다 라고 나가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물었더니 라고 하며 말을 이어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반 서민들의 경우 계약갱신 청구권이 오로지 전세 세입자인 나를 위한 아주 도움되는 정책이라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 매물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전세가 폭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내 세입자님 2년 더 살아주세요 라고 하는 관대한 집주인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는 점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잘 아실 겁니다. 서울의 노후와 서울시의 재개발, 재건축의 비협조, 그리고 임대차 3법과 규제 지역 강화, 결국 용인과 수원은 진작에 폭등을 했고 계속 진행되고 있고, 절대적 박스권 차트인 김포시마저 이제 폭등량을 최초로 경험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제가 김포시에 다녀온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 구하겠다는 사람들의 처절함 속에서 느낀 제 생각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과거의 방송인 김구라가 김포 집값 절대로 안 오른다 라고 농담삼아 이야기했을 때 어린 저는 단순히 김포공항과 가깝기 때문에 교통도 편리한데 거짓말하고 있네, 김구라 이름값을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포는 요새 유행하는 머선 일이고 라는 말처럼 그동안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김포는 투자자가 절대 들어가지 않는 곳, 김포 아파트는 김포 시민들만 산다 라는 속설까지 생길 정도로 그동안 김포는 부동산 시장에서 버려진 존재인 것처럼 취급을 받아왔었는데, 그런데 요즘 그 김포가 상당히 핫합니다. 서울 시내 전세 매물 고갈과 전세가 폭등으로 소위 말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고 있고, 서울에서 밀리고 밀려 내려온 사람들이 지금 한순간에 김포로 몰리게 되면서 김포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인산인해라고 하죠. 중개사무소에 가니 여러 명을 한꺼번에 모아서 한 번에 집을 보여주려고 하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었고, 집주인들은 한 달 전 대비 호가를 1억씩 올리면서 그래도 바로 매도될 것이라는 그 자신감에 찬 얼굴로 중개사와 집 보러 온 사람들을 대하고 있고, 서울에서 온 사람들은 1억씩 올린 그 호가에도 서울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한 달 전 가격은 모르겠고 라고 하며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미 김포공항과 가까운 순으로 고촌, 풍무, 사우, 걸포, 운양까지 상승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고, 신축 브랜드의 경우 훨씬 더 높은 호가를 내보이게 되면서 그 브랜드 가치의 위용을 떨치고 있기도 합니다. 아마 서울에서 온 사람들은 김포 아파트의 그 대규모 단지와 널찍한 동간거리, 그리고 깔끔한 신도시 구획 정리를 보면 마음이 설레이셨을 겁니다. 저 역시도 정말 직접 살아보고 싶을 정도로 마음에 든 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많았고요. 같이 간 지인에게 지금 이 시기가 정확히 막차다 라고 권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추천을 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지인은 지금 이 상승이 끝물이면 어떻게 하냐, 김포가 조정지역에 걸리면 어떻게 하냐, 이런저런 걱정이 많은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간의 급등에
놀랬겠지만은 김포가 지금까지 전혀 상승하지 못하고 그 쌓인 에너지를 보면 앞으로 얼마큼 더 상승할지는 예측조차 할 수 없을 정도다. 그리고 김포가 설령 조정지역에 지정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경기도 대부분이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규제 제로 베이스나 마찬가지다. 그러기에 어차피 서울 아파트 절대 사지도 못하는데 화폐 가치 하락하는 행동 지속하지 말고 앞으로 2년 후를 내다봐라 라고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지인이 마지막 카운트 펀치를 날리는 발언을 합니다. 내가 혹시 결혼을 해서 거주라도 한다면은 직장과 멀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골치가 아프다. 김포에 사는 게 맞나? 야,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라. 어차피 자산 가치가 상승할 텐데 그때 가서 팔아도 되고 그때가 되면 여러 옵션들이 더 많이 생긴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과연 제 지인 김포 아파트 매수할 수 있을까요? 만약 매수하게 된다면 그때 가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매번 김포공항만 가봤지 김포시를 둘러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포를 둘러보고 나서 느낀 점은 그동안 신도시 인프라가 정말 부족했고 서울 부동산 쏠림 현상 때문에 그동안은 시장에서 외면을 받았구나 라는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올라가지 못했던 이유는 김포에 대형 평수도 많다 라는 점도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과거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전국의 지역을 급지로 나누면서 무조건 인서울 등기를 쳐야 한다 라고 강조를 하셨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도 거주의 가치가 높은 곳을 추구하되 실거주 비용은 최소로 투자 비용은 최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김포에서 시작을 하고 지방 투자를 통해 자금력의 규모를 키워 나중에 인서울 진입을 해도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아둥바둥하며 내 집 마련에 골치가 아프신 분들 김포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김포 전역이 폭등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귀찮다고 차일피일 미루거나 연차 쓰기 아깝다고 주말에나 가야지 라고 한다면 아마 이번 막차도 놓치지 않겠나 라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은 지각비용 좀 내고 내 집 마련 탑승을 할 수 있으나 나중에는 정말 다음 버스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안정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야기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